안녕하세요, 김규대입니다. 자, 오늘 11번째 테마 해볼게요. 변혁적 리더십. 바뀌어야 됩니다. 영지 개변혁 그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리더십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요런 데 리더십 있죠. 우리 요런 기계적 구조, 관료제, 기계적 구조의 리더십 하고요. 오늘날 요런 우리 팀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요런 때 이제 리더십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여러분. 옛날 같으면 이거예요. 자, 너 일하자. 우리 일하자. 그럼 일하면 내가 돈 얼마 줄게. 해라. 그러면 네가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내가 너한테 잘했지? 그러면 돈 줄게. 얼마 줄게. 아니면 내가 너를 승진시켜 줄게. 이런 우리 어떤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이 주로 했습니다. 거래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아시겠습니까? 이런 교환. 그런데 오늘날 달라요. 오늘날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요렇게 슈퍼 초사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내장 확 해서 이 사람의 잠재력을 해서 엄청나게 빛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랍니다. 변혁적. 신속성론, 이 속성을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신속성론 리더십 중에 신속성론 변혁력 중에 대표적인 게 변혁이거든요. 변혁적 리더십이야. 변혁적 리더십 이게 필요해요. 신속성론. 오케이? 그러니까 속성을 바꿔야지. 네, 머릿속에 보시면 특히 대표적인 게 변혁적 리더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자 우리 리더십 같으면 특성론 배웠고요. 그 다음에 행태론 배웠죠. 그 다음에 상황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성론 이렇게 배웠다고. 신속성론 이렇게. 자, 특성론, 그 다음에 행태론, 그 다음에 상황론, 신속성론. 여기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변혁적인 거예요. 이 베이스가 되는 게 영지 개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보세요. 자, 뻔스 빠스. 자, 다시 하세요. 뻔스 빠스 캬 영지 개변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뻔스가 만들었고요. 빠스가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경제 불황기의 혁신과 변동을 위해 리더의 개인적 영역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거죠. 그게 어느 걸 기반으로 하냐면 애들이 막 미치도록 하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난강 극복의 리더. 부하에게 자긍심을 막 넘어주는 거죠. 그 다음 영감. 미안합니다. 영감을 죄송합니다. 도전과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 영감을 제시해줘. 그래야 미래를 위한 비전 이런 거 제시해주죠. 그 다음에 어깨 한번 탁탁 쳐주고 개별적 배려. 그러면 애들은 막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부하에 대한 개인적 배려, 존중. 그러면 이제 목숨을 거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새로운 걸 생각해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 영지가 개변혁 했구나. 살 빼서 지방을 태우죠. 뻔스 빠스 캬 영지 개변혁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저도 요즘에 살을 빼볼까 요즘 몸이 좀 무거워서 고민 중에 있는데 위고비를 맞을까 마운자로를 맞을까 그거 맞으면 너무 빠질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제 살 다이어트를 잘 안 하는 이유가 한 2년 전에 마음고생을 한번 엄청 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거짓말이야 이거 마운저로 맞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았어요. 자고 일라면 막 1kg씩 2kg씩 빠졌거든요.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한 8kg 7kg 빠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저 살 빼지 않습니까? 마음고생하면 최고로 빠지는구나 뭐 그 생각했었죠. 그때 너무 힘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 약 먹고 이런 게 아닌데 그냥 자고 일하면 살이 쫙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봤는데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 다행이었는데 그 뒤로 크게 빼진 않습니다. 원래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좀 어느 정도 받으면 살이 찌는 거고요. 먹고서 진짜 많이 받으면 빠지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좀 살만한가 봅니다. 자꾸 먹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근데 공부할 때 어쩔 수 없이 많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면 다 좋은데 그게 좀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공부하실 때 스트레스 먹으면서 푸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먹고 공부하시고 끝나고 나면 딱 요즘에 뭐 좋은 약들 많고 아니면 운동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서 이제 거래적 리더십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교환적 거래적 리더십 항상 변혁적 리더십이 나오면 반대선지로 교환적 거래적 리더십이 나요. 그래서 우리 교환적 거래적 리더십을 한번 보실래요? 이제 일반 관리층이 해라 돈 줄게 역할 과제를 명확한 제시하고 보상으로 돈 줄게라고 하는 거잖아요. 합리적 교환 관계입니다. 하위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요.
폐쇄적, 단기적, 현실지향적, 그래서 관료제 기계적 구조에서의 우리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돼. 이거 해 하면 더 줄게, 안 하면 팬다, 이런 개념. 반면에 변혁적 리더십은 이거야, 확 끌어올려야 되죠. 최고 관리층이 핵심 가치를 명확히 제시하고 비전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비전 공유, 우리 같이 잘 되자, 우리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위 욕구 만족, 개방적, 장기적, 미래지향적. 그래서 의사소통, 다방향적, 전문적, 타일관료제, 에드로크로스, 이때 어울리는 거다라고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는 게 뭐냐면 변혁적 리더십이 나오면 반대 선지로 거리적 리더십을 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바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라는 거죠. 자, 보이시죠? 오케이, 갑니다. 자,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변화를 지향하고 체제 개방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영감. 오케이. 공유에 의한 동기 유발. 그 다음에 노 지도자와 부하들 간의 합리적 타산적 교환 관계. 그건 거래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계적 관리보다는 임시 체제에 더 적합하다. 맞고요. 카리스마, 지적 자극, 인간적인 관계 등의 어우러져 나타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옳지 않는 것 가볼게요. 자,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보상을 통해 경영관계. 맞습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것. 거래적 리더십, 야 너 돈 줬는데 왜 안 해? 맞자 빠. 그게 예외에 의한 관리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래적 리더십은 지적 자극을 중시하고 변혁적 리더십은 개별적 배려를 중시한다. 틀렸다. 두 개 반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이 우리 아니죠. I'm sorry. 이건 틀렸는 거고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지적 자극하고요. 개별적 배려 전부 다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은 지적 자극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다. 딩동댕동.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열정을 고무시킨다. 맞네요. 정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갑니다. 가면 안 되죠? 오버했네요. OX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변혁적 리더십은 특성에는 영감적 동기부여, 자유방임,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등이 있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영지 개변이요. 카리스마가 없네요. 카리스마. 캬 영지 개변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카리스마. 그 다음에 거리적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끔 촉발적 리더십. 노 거래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변혁적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새로운 생각을 해라 라는 겁니다. 변혁적 리더십. 저도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막 요즘 들어서 저도 막 하다 보면 고민이 되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 저도 이제 나이를 한두 살 먹어가면서 한 번씩 막 언행이나 이런 게 보면 실망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집에 가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했을까, 저희 조교들한테나 이런 연구리한테 왜 이런 말 했을까 생각은 됐는데, 요즘에 그래서 한번 제가 또 책을 읽고 한번 봤는데 어쩔 수 없어요. 성격이 막 이래서 어쩔 수 없는데 마지막에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꼰대가 안 되려면, 근데 이거 사람 못 바꾸니까 이거 해,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심한 편인데, 강소를 오래 하다 보면. 근데 마지막에도 항상 이런 말을 한번 형식적으로도 하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겠어, 너의 생각은 어떤데? 아 그렇구나, 이런 말을 한번 해주면 좋대요. 여러분들 집에 자녀분들 계세요. 자녀분들한테도 뭐 야 해 하지마 이것뿐만 아니라 말해놓고 그래 너의 생각은 어떤데? 아 그래? 그러면 한번 절충해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러다가 화나면 맞아야지, 이 새끼가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하는데 한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정도 요즘 들어서 어떤 말을 들었냐면, 제가 요즘 학원에서 이렇게 회사에서 한 번씩 좀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짜증이 내는 게 아니라 업무 같은 게 할 때 이제 좀 제대로 안 되면 표정이 이제 굳어지는 거죠. 막 화를 내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이런 스태프분들한테, 이런 우리 직원분들한테 그러진 않는데 표정이 살짝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웃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또 이제 고민해 보니까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하루에 회사에서의 하루, 강의에서 하루는 그 쉽게 말해서 릴스를 잘라서 맞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게 행동을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거지만 딱 이제 20초, 10초만 잘랐을 때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잘라서도 문제가 안 되도록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이제 우리 회사에 오거나 저 같으면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일 때 보면 이제 불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뭐 가면을 쓰면 가면 쓸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10초로 잘라서도 문제가 안 되게 행동해라. 이런 말을 좀 들었거든요. 그거 맞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들어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생각을 좀 하면서 해야 되겠다. 맨날 반성해요, 요즘에. 자, 또 가볼게요. 거래적 리더십에서 봉사란 부하들을 육성하고 지지하며 위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봉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번트 리더십 보시면 돼요. 서번트. 이게 섬김의 리더십 아니면 서번트 리더십이거든요. 서번트 리더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야 김구나 해라라고 했잖아요. 요즘엔 그래서 우리 강사님, 선생님 뭐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회사에도 그러죠.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안정보다는 뭐를 강조한다?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을 강조하죠. 여러분 적응 잘해야 되죠. 요즘에 이제 아이로 바뀐 세상에 적응. 그래서 우리 안정을 강조하는 거는 거래적 리더십이야. 거래적 리더십. 우리 적응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경제적 교환 관계로 인식하고 보상에 관심을 둔다. 어떤 리더십이다? 거래적 리더십 되겠습니다. 갑니다. 무슨 리더십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부하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봉사한다. 봉사한다 이런 게 보면 뭐예요? 모신다, 섬긴다, 서번트 리더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갑니다. 자, 이제 리더십 끝났고요. 이제 동기부여 한번 해볼까요? 동기부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기부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에 동기부여가 되나요? 돈? 아니면 뭐? 성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뭐 어떤 걸 막 파이팅 하려면 조직에서 이제 결국에는 쉽게 이거잖아요. 여기 있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할까? 물론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파이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돈을 주면 열심히 할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인정받는 걸 원하면 인정받길 원하면 반장시켜주면 돼요. 반장. 그러면 열심히 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성장을 위해서 이제 일한다 하면 성장을 하게끔 느껴주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반면 오늘날 복잡하죠. 어떤 사람은 뭐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걸 맞춤형으로 동기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돈 주는데도 싫다고 그러죠. 뭐 해도 싫다고 그래요. 근데 뭐 딴 거 하면 갑자기 우와 노사지죠. 그런 거 많잖아.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동기부여의 중요한 게 어떤 인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리적 경제적 인간이면 돈이죠. 그래서 X 이론적 인간입니다. 이건 돈 주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전적, 수동적이죠. 돈 주면 다 한다. 피동적, 경제성, 과학적 관리론에서 주로 나온 거죠. 사회적 인간관계는 신고전주의입니다. 신고전주의. 그래서 이건 인간관계론이잖아요. Y론, 인간을 강조한다. 역시 이것도 반장 만들어주면 더 잘하기 때문에 피동적이에요. 사회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 실현적, 이게 후기 인간관계론이거든요. 후기 인간관계론인데 이거는 자기 실현, 내가 성장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 이론이죠. 그래서 능동적, 성취감, 맥그리거의 Y론, 아지리스의 성수기능 이런 게 대표적인 거고요. 오늘 샤이니 말을 했습니다. 너무 복잡해. 여러분 이거는 우리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직무 특성론, 현대이론, 상황정적, 우리 복잡성, Z이론, X도 Y도 Y도 하는 거 Z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야 기본적으로 우리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크게 동기부여되는 이론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이 있어요. 내용이론은 what, 무엇을 건드려야만 동기가 유발되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과정 이론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기가 부여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내용 이론부터 먼저 봐요.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은 뭐냐면 생, 안, 사, 존, 자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가 매슬로우가 중요하죠. 여러분 매슬로우가 이제 이 매슬로우 같은 경우는 욕구를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정, 사회적, 그 다음에 우리 존경, 그 다음에 자아실현. 그래서 생안사존자 이렇게 자아실현.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추구하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추구하는데요. 여러분 밑에서부터 위로 항상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은 어느 정도 이제 게이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이 게이지가 차잖아요. 생리적이 어느 정도 차잖아.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행동으로는 유발하지 못하는 거고요. 또 이렇다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설명이 안 되냐면 후퇴가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떤 비판을 받냐면 모든 인간은 그럼 다 생안사존자냐? 왜 모든 인간이 다 생안사존자? 생사 안존자일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 순서 다를 수 있는 거고 사람마다 욕구가 똑같지 않을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받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충족돼도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데 왜 못하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욕구들이 합쳐져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발전시킨 게 뭐냐면 이제 엘더퍼의 ERG입니다. 엘더퍼. 이걸 어떻게 묶었냐면 그래서 ERG로 엮었죠. 한번 볼게요. 좀 지우고요. ERG. ERG. existence. 그래서 우리 생리하고 안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relatedness는 관계죠. 사회를 메인으로 하고 존경과 안전을 이제 기본하고 그로서는 요거예요.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ERG입니다. 엘더퍼. 얘는 후퇴도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욕구의 계층화를 만들었죠. 맥글그의 XY로는 X 이론적 인간, Y. X는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이럴 때는 우리 기본적으로 상과 벌을 줘야 되는 거고요. Y로는 인간을 놀이처럼, 그러니까 우리 일을 놀이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그럼 자율규제를 하면 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X도 아니고 Y도 아니고 Z다라고 보면 룬드스테드는 방임이고요. 로울리스는 상황적합이고요. 오이치 같은 경우는 우리 미국이 아메리칸 티어리, 일본이 J 티어리 합쳐서 우리 Z 티어리인데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그냥 룬드스테드 방임형. 그다음 로울리스 상황 적응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허즈버그의 이혼론도 잘 나오죠. 허즈버그.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거 묻는 거죠. 허즈버그. 제가 재벌 2세입니다. 야 와이프한테입니다. 내가 생활비 안 줬어, 선물 안 줬어, 돈 안 줬어. 뭐가 불만이야? 불만은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진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위생요인하고요. 위생요인하고 동기요인을 나눴어요. 위생요인이 불만 요인이거든요. 동기요인으로 나눴습니다. 이게 단절적이에요. 요 게이지를 채운다고 해볼게요. 요 게이지가 점점점 찬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단절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건드려야만 동기가 부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직무 자체적인 요인이거든요. 그걸 건드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애기요. 우리 애기는 미성숙한 상태에서 나중에 성숙한 상태로 가죠. 아시겠습니까? 말하는 대로 이 노래하고 똑같아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며 불안한 잠자리에 들 때 내일 뭘 하지? 나 걱정을 했지. 하지만 내 안에 작은 깨달음 최선을 다해봤냐? 말하는 대로 하니까 된다라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게 미성숙한 인간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숙한 인간이 되면 자율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한 인간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성숙한 인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때는 자율규제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파이팅 넘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같은 경우는 쉽게 한번 볼게요. 인간의 욕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매슬로우는 다 같다고 했죠. 근데 맥클랜드는 다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은 친교 욕구, 친교 맞죠? 그 다음에 우리 권력 욕구,
성취 욕구 이게 다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친교 욕구는 별로 없어요. 친구도 별로 없고요. 또 친구도 별로 막 두려고 하는 성격도 아니고 권력욕도 그렇게 팍 없어요. 남을 막 시키고자 이런 것도 없는 것. 성취 욕구는 굉장히 좀 센 편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일을 하는데 오늘도 저 빨간 날이거든요. 3월 1일입니다. 저는 오늘 3월 1일이죠? 3월 2일이네요. 1일 2일 저 주말에 계속 일하는데 한 번씩은 왜 이렇게 사는가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냥 일을 하니까 예 그래서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이러면 좀 성장하니까 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그냥 만나도 뭐 없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성취욕구가 좀 강한 편이에요.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러는 것 같아요. 1등이 아니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라. 맨날 그렇대. 왜 맥클랜드 성취동기로는 이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이 동기유발이 잘 된다고 봐요. 이건 후천적 학습도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해커맨과 올드햄의 직무특성 이론은 이걸 내용 이론을 보기도 하고 과정 이론도 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얘를 또 진일보한 거예요. 누구를 진일보했냐면 우리 허즈버그 이온론을 진일보한 거예요. 발전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인간을 안 나눴잖아요. 해커맨과 올드햄의 직무특성은 인간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성장욕구가 높은 친구가 있는 거고요. 얘들한테는 어려운 일을 맡기면 파이팅 넘치는 거예요. 성장욕구가 낮은 친구들한테는 쉬운 일을 맡기면 파이팅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무특성 이론입니다. 이게 내용 이론이고요. 과정 이론 한번 보실래요? 과정 이론. 과정 이론 같은 경우는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형평 투입 대비 산출비가 같다고 보면 동기유발 안 돼요. 그런데 그 비율이 다르다고 보면 열받는 거죠. 저도 만약 시간당 제가 만약에 10만 원을 받는다 그럴게요. 저랑 비슷한 급에 있는 강사가 시간당 10만 원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동기유발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시간당 10 받는데 얘가 시간당 50 받는데요. 그러면 열받는 거죠. 뭐야? 너 그럼 나 돈 더 줘. 아니면 수업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시간당 10 받는데 비슷한 급인데 시간당 2만 원 받는데요. 그럼 내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과다 보상이나 과소 보상 모두 다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릉부릉 기대 오빠 달려 기수가 날 유인해. 여러분 지금 행정사 공부를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합격하면 여러분이 바라는 안정된 삶이 주어질까요? 안정된 삶을 좋아하는가요? 이게 꽃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기대치고요. 그 합격하고 나면 안정된 삶이라는 게 수단성이에요. 그냥 안정된 삶을 내가 좋아하는가? 그게 유인가입니다. 그 꼽이 크면 클수록 파이팅 넘치는 거예요. 기수가 날 유인해. 부릉부릉 오빠 달려. 기수가 날 유인해.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포터와 롤러의 성과 만족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걸 좀 더 발전시켰는데 부릉부릉은 혼자 생각하는 거야. 나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합격하면 안정된 삶? 안정된 삶을 좋아하는가? 그럼 열심히 한대요. 그게 아니라 포터롤러는 일단 한번 해봐요. 내 자신의 별 볼 일 없는데 한번 해봤는데 알바 같은 거 해봤는데 그 알바가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럼 공무원 될란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터롤러의 성과 만족입니다. 로커의 목표 설정은 여러분 나중에 이런 거 애들 공부할 때 나중에 초등학생 때 서울대 가면 좋은 거 사줄게 공부 안 합니다. 바로 뭐 필요하니? 아이폰? 오케이. 아빠가 그러면 너 그럼 바로 중국어에서 몇 등 할 수 있어? 저번에 7등 했던데? 6등 할 수 있어? 오케이. 6등 하면 아이폰 바로 줄게. 바로 돈 딱 걸고 하면 애 열심히 합니다. 그게 목표 설정이에요. 구체적이고 적당한 난이도. 그럼 바로 한다. 학습 인원도 과정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보시는데 할 때마다 선물 주든가 아니면 맨날 패다가 뭐 할 때 안 하면 부정적 강화, 긍정적 강화 이런 걸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시죠, 여러분. 자, 갑니다. 동기부여 중에 과정의 이론은요, 부릉부릉 기대해 과정이론 되겠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생안사존자 내용이론 되겠습니다. 허즈버그의 이원론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죠. 역시 내용이론 되겠습니다. 맥그리거의 XY 역시 내용이론 되겠습니다.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역시 내용이론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쉽지요? 자, 또 한번 가볼게요.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머슬로 상관없습니다. 욕구 계층에는 내용 이론에 해당된다. 과정 이론에 해당한다. 노 내용 이론에 해당한다 라고 하셔야 돼요.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은 모든 사람이 비슷한 욕구의 계층을 갖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 매슬로의 욕구를 계승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는 모든 사람이 비슷한 욕구를 계층하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교 욕구가 좋고 어떤 사람은 권력 욕구, 어떤 사람은 성취 욕구.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입니다. 동기부여 이론은 일반적으로 내용 이론과 여러분 형식 이론으로 분류된다. 틀렸습니다. 내용과 무슨 이론? 과정 이론으로 분류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엘더퍼의 ERG 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계층화한다는 점에서 메슬로우와 공통된 이론이 있다. 맞습니다. 생안사존자 ERG 계층화.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은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방조하는 요인은 서로 같은 아니죠. 만족을 주는 요인이 이게 동기 요인이죠. 동기 요인. 불만족을 방지하는 요인 이게 위생 요인이에요. 얘는 단절적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죠? 자, 그러면 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이제 OX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X. 자, 엘더퍼의 욕구 내용 중 관계 욕구는 매슬로우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에 된다. OX, X 되겠습니다. 매슬로우부터 한번 해봐요. 생리적, 그 다음에 안전, 생안, 그 다음에 사회적, 생안 그 다음에 존경, 그 다음에 자아 실현.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ERG로 해볼게요. 우리 엘더퍼 같으면 요거 1개 2입니다. 2.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R입니다. 요게 뭐예요? G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존재고 요게 관계거든요. 존재 이게 관계 relatedness 그 다음에 growth 이게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욕구는 사회적 욕구를 기본으로 안전과 존경을 조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리적 존재와 안전 욕구는 뭐가 되냐면 존재 욕구다라고 하셔야 돼요. 존재 욕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또 한 번 갑니다. 부릉부릉 기대 이론은 내용 이론에 해당된다. X 되겠습니다. 무슨 이론에 해당된다? 과정 이론 되겠습니다. 부릉부릉 기대해. 여러분, 오케이. 기수가 나를 유인해. 그래서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성과가 있을까?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까? 그 보상을 나는 좋아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희가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가 뭐예요? 기대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과에 대한 보상이 과연 성과에 대한 보상이 좋은가? 오케이 있는가? 이게 이제 수단성이에요. 나는 그 보상을 좋아하는가? 이게 이제 뭐냐면 유인가입니다. 그래서 이 곱이 크면 클수록 파이팅이 넘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과정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파이팅 넘친다. 그 다음 또 한번 가볼게요. 로커의 목표 설정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강력한 동기 유발을 위해서 추상적인 목표 아니죠. 이런 공부 안 합니다 애들. 우리 구체적인 목표를 하셔야 되죠. 추상적인데 구체적 딱 봐야지 6등 하면 내가 빡 그럼 열심히 빡 아시겠습니까? XXX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와 누구의 업적 만족 이론은 직무 성취 수준이 직무 만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포터와 롤러입니다. 여러분 포터란 차 아주 만족하죠. 포터와 앤 롤러. 여러분 그래 포터는 지금도 다니잖아요. 1.5톤 포터는 엄청 성과에 만족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노력과 성과와 보상. 노력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보상과 좋아하는가 좋아함. 일단은 내가 알바를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학원 강사를 우연히 한번 해봤는데 형 부탁으로 친한 형 부탁으로 했는데
보상이 와 선생님 그리고 돈도 많이 받고 선생님하고 너무 좋은 거야.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성과에 대한 우리 보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파이팅 넘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업적에 대한 만족하면 그때 파이팅 넘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토와 롤러의 성과 만족, 업적 만족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엘더퍼의 무슨 이론에 따르면 상욕구 충족이 좌절되며 하욕구 충족된다. E, R, G 되겠습니다. 후퇴도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릉부릉부릉 기대해. 특정 결과에 대한 선호, 내가 좋아하는가, 유인가, 우리 결과에 대한 선호, 보상에 대한 선호. 오케이. 여러분 이거는 우리 유인과라고 드세요. 내가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 없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파트는 뭐냐면 이제 인사해 볼게요. 다음에는 우리 시간에는 또 인사도 많이 나왔어요. 인사도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직했고 강론에서 이제 인사하고 재무, 그 다음에 활유 지방자치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인사 한번 깔끔하게 나볼게요.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